근데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18년 이후에 많은 기대를 저희가 사실 남북 관계에 많은 기대도 있었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의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다른 패널 선생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더 보태고 싶으시거나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두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한 지도자, 최고 지도자 만나서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 뒤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7.4 공동성명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도 그 뿌리가 될 수 있고, 저는 이 남북관계의 가장 큰 대장전이 남북기본 합의서라고 봅니다. 이 남북기본 합의서의 그 범주에서 그 뒤에 대북 정책도 만들어졌고 남북한 접촉도 쭉 진행되어 왔고 우여곡절을 겪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 관계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보수 정당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남북 관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러나 그 지난한 그 남북 관계 역사 속에서 실수를 좀 줄이고 실수의 반복을 줄이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좀 그 약속을 하면 잘 안 지키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새로운 약속도 하고 약속 이행을 해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비판의 날을 세웠고요. 삐라 뿌리는 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정부가 대북 정책을 주도적 끌고 간 정부가 제야 될 입장이 또 우리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은 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법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사는 쪽에서 못 사는 쪽에 삐라를 뿌리면 못 사는 쪽은 참 겁납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삐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쪽에 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남북 간의 기본 합의라 4.27 공동선언 2조 1항에는 소위 군사적 충돌을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당면적으로 5월 1일부터 확성기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게 4.27 선언도 이행 안 해주고 9.19 선언도 이행 안 해주고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삐라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당신은 무슨 대화를 하겠냐. 그러니까 남쪽하고 상정도 안 하겠다는 험한 말을 썼지만은 그 상정도 안 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동안에 꽉 믿었고 남쪽과 얘기하면 뭐가 풀릴 줄 알았는데 합의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보면서 실망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북한의 입장을 그 무슨 그 이해하면서 그렇다고 달랠 필요는 없어요. 분이 삭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임동원 장관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만 머지않아 풀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걸 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냐 하지만 남북 간의 합의사항도 일종의 조약이라고 본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약의 성격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빨리 그러니까 비준을 받아주세요. 또 비준동의를. 실제 그 뿌린 삐라를 보면 말이죠.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의 저질 일배 수준의 배설물이지, 저는 그걸 표현의 자유, 헌법의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직접 한번 삐라를 보세요. 그거 보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내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 그 삐라를 보면 고소하면은 그 탈북단체 삐라 뿌린 사람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범법행위예요. 기자들이 볼 때도 그건 범법행위 거의 배설물 수준이거든요. 사실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심리전 요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고 그러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원희복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만약 저게 국내적인 그 국내에 뿌려졌더라면 진짜 명예훼손 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그것이 상대 좀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미운 사람한테 대한 그 공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못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뭐 해법이 중요한데 그 해법이 열쇠는 거의 미국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은 예,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엄격히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청이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현격히 다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잘 안 풀려요. 이게 거의 일치되는 것까지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한쪽에서 특히 이제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은 밑에서 보수적 입장에서 이제 끌어당겨요. 못하게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은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남북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정확하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보다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훨씬 더 정확하다 봅니다. 우리가 미국 쪽에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가가지고 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게 미국 정책으로 통할 수 있게끔 되지 않으면은 백날 가봐야 안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북이 지금 서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장 같아 통일해야 된다. 그게 뭐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통일해야 되는 거고 한반도 평화가 와야 한다. 이것도 일치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말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상대해가지고 이게 진짜 길이다. 이리로 가야 한다. 이걸 제시를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나협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제안으로 1998년에 만들어졌고요. 분단 이후에 최초로 보수 진보 중도를 망라하여서 굉장히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일운동 협의체입니다. 근데 거기 상임의장을 맡으셨고요. 지난 2년 동안 대표 상임의장 죄송합니다. 대표 상임의장을 맡으시고 계시고요. 지금 2년여 계속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뭐 활동을 하시면서 뭐 굉장히 보람됐던 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미나협을 맡아가지고 가장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역시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 미나협과 남북이 공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 강제로 끌려갔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 그분들의 이 유고를 우리 고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에 합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본 내에 조청년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1차로 작년에 70여 분의 유고를 우리 땅으로 모셔왔습니다. 또 재작년 11월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측에서 260여 명의 이 방문단이 금강산을 가가지고 대규모의 남북 민화협 상봉 행사를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작년 2월 달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남북이 민간 단체 차원에서 그때 새해맞이 행사를 갔을 때 북측 민화협과 합의했던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행사를 하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 국토종단 대장정 오랫동안 우리 남쪽에서 하던 행사인데 그것을 북쪽까지 가서 북측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 또 뭐 씨름 대회, 또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학술 토론회
이런 것들을 평양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다 했었고 인도적 지원 부분도 합의했었고 좋은 합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산됐던 그게 참 아쉽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남측에서도 이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 보수와 진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서 계속 갈등이 있어 온 점을 생각해서 제가 북측에 갔을 때 북측 인사가 남쪽의 보수 야당 쪽 분들, 보수 세력에 속하는 그런 분들도 좀 북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몇 분을 사실 방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결정이 좀 지연되더니 하노이 회담 결렬로 완전히 지금 무산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